안녕하세요. 뽐뿌 드리는 남자 호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뽐뿌를 드렸으면 하는 것은 반다이에서 클럽지로 한정 발매했던 두 녀석입니다. 예약을 할 때부터 시끌벅적했던 두 녀석, 바로 백시 크래쉬와 큐베레이 담드입니다. 큐베레이 담드와 백시 크래쉬는 제품 출시 이전에 정보가 공개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라면서 눈독을 들이던 녀석들입니다. 특히나 큐베레이 담드는 2001년에 나온 MG 큐베레이가 벌써 18년 전에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디테일이나 프로포션이 고판스러웠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와, 벌써 18년이나 됐네. 아, 나 18. 이 씨발. 씨발 진짜. 늘씬해진 실루엣과 오밀조밀하게 들어간 디테일이 5스타 스토리즈의 모터헤드를 연상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백시 크래쉬 역시 기존의 화려한 금색이 아닌 간지나는 차분한 흑색의 바디와 역시나 모터헤드가 연상되는 디테일들이 추가가 되면서 아, 이건 세트로 사야겠다는 건덕들의 마음을 순덕순덕하게 만들었죠. 이런 리파이는 디자이너인 나오키가 큐베레이와 백식을 디자인한 마모루 나가노의 스타일을 그대로 받아들여 리파이너에 만들었던 기존의 장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나오키는 마모루 나가노에 대한 빠심이 가득한 것 같네요. 일본이야 수주 생산인 프리미엄 반다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겠지만 한국은 클럽지를 통해 수량 제한을 걸기 때문에 큐베레이 담대 예약이 다가올 때쯤 그 긴장은 한껏 고조되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물량이 넉넉하게 2차, 3차 예약을 받아서 뭐 구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1차는 아무래도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반다이몰에 예약이 올라가기로 예정되었었던 당일, 정식으로 업로드가 되기 전에 URL 링크를 통해 주문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군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슥 주문하고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실이 대형 건프라 커뮤니티들을 통해 확산되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URL을 입력하여 주문까지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대형 커뮤니티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반다이 코리아에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아비규환이 일어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다이 코리아는 금요일에 예약이 풀리기로 했던 것을 연기하고 현재 주문한 물량에 대해서는 일괄 취소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백시 크래쉬를 예약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역시나 수많은 건덕들은 이번에야말로 1차 예약을 하겠다며 반다이몰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약이 오픈되는 당일, 의뢰에 신규 업데이트가 있는 날은 서버가 자주 죽고 나던 반다이몰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심하게 서버가 불안정했었고요. 백시 크래쉬의 예약이 오픈되고 나서도 서버 불안정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서버가 터져나가는 와중에 겨우겨우 1차 예약을 성공하고 보니 뭐라? 기존엔 정가의 12배인 가격보다 한 11배 정도로 낮은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당일의 1차 물량은 완전 매진이 되었지만 주문에 성공한 사람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일괄 취소하고 다시 예약받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다행히도 일괄 취소는 진행되었지만 변경된 가격으로 재주문은 1차 주문에 성공한 사용자들에게만 오픈되었습니다. 그렇게 난리도 한참 지나가고 이제 주문한 녀석을 기다리던 와중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는 클럽지의 출시가 한 달 정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국내 발송 전에 일본의 해외 리뷰가 먼저 올라오곤 하죠. 일본에서 올린 큐베레이 담대 리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출색이 이상하다.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 그리고 이것은 백시 크래쉬의 리뷰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프레임 색깔이 누리끼리하고 이상하게 보였으며 몸체도 색이 장난감스럽게 나와서 힘들게 주문한 사람들은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나 인기가 많았던 녀석들이 물건을 받기도 전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사출색은 우려와는 달리 나쁘지 않게 나와주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순조의 먹선만 넣었고 데칼은 델피 데칼의 각종 쿠션 데칼을 가지고 커스텀하여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감제는 한 방울도 뿌려주지 않았죠. 과연 일본 리뷰와 같이 처참한 상태냐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나서는
일본 리뷰어가 아기를 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찍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진이 엉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큐베레이는 이미 18년 전에 출시를 했던 녀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몸통 내부의 구조는 무척 단순합니다. 부품 수도 많지 않고 부품들의 크기도 큼직큼직합니다. 뒤스커트의 판넬만 빼면 자잘한 부품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외장은 머리와 팔, 다리가 완전 새롭게 리파인된 디자인이고 허리가 길어지면서 좀 더 위압감이 있고 거대해 보이게 변경되었습니다. 뒤꿈치도 힐이 되면서 기존 큐베레이보다 키가 훌쩍 커버렸네요. 백식 크래쉬의 경우에는 원본이 되는 백식 2.0이 2015년에 나와서 최신 MG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 구조도 손맛이 쫙쫙 느껴지게 되어 있고요. 외장을 본다면 원본 백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외부 장갑이 변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식 카이의 외장도 일부 쓰이고 있지만 반 이상은 크래쉬에 변경된 디테일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백식 크래쉬는 백팩의 날개가 더 길고 화려해졌고 스피커 같이 생긴 버니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원통 버니어는 약간 제 취향은 아니네요. 무장은 기본 백식의 라이플에 방열판 같은 것을 붙인 디자인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기존 모빌 슈즈들에게서 보기 힘든 특이한 디자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제타 건담에서 백식과 큐베레이가 라이벌적인 존재여서 그런지 이 둘도 세트로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건담 빌드 파이터를 기반으로 한 외전을 잡지 소설로 연재하면서 해당하는 기체를 나오키가 프라모델로 제작하여 함께 수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잡지에 연재했던 기체가 전에 클럽지로 나온 게 있었는데요. 바로 스톰브링어 건담과 폴리포드 볼입니다. 이 둘도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건프라라는 건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나오키가 리파인하는 기체들을 주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원작 지형으로 노선이 바뀌면서 갈수록 심심한 외장으로 바뀌어가는 MG들인데요. 초기 MG와 같이 과감하고 디테일한 리파인이 들어가는 나오키의 디자인들이 저는 무척 마음에 듭니다. 어쩌면 나오키를 제2의 카토키 하지메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큐베레이 담드와 백식 크래쉬 사건들을 통해서 배운 것은 눈으로 직접 봐야지 한다. 그리고 역시 빨리 받을 수 있는 1차 예약이 진리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나요? 재미없어도 앞으로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굽실거립니다요. 다음 영상까지 즐거운 덕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